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자 원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벌레를 가장 싫어하실까요? 우리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는 사람에게 벌레라고 칭하는 혐오 표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게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25학년도 수능 날이에요. 입시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수시충, 직윤충, 기균충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좀 선을 넘고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성대학교의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들의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수시 전형 중에서도 다양한 전형들을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인원 보시면 정시보다 2배 많은 인원을 현재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시보다 쉽게 들어왔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학우들의 노력을 폄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벌레라고 칭하는 이런 추움이란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문화평론가의 말씀에 따르면 추움이라는 딱지는 자극적이면서도 상대방을 평가절하하기에 가장 쉬운 단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드러내는 혐오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설명충, 급식충, 맘충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혐오라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단편적인 의미로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감 드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특성 가진 사람에게 악의나 의도적인 폄하 또는 경멸을 불러일으키는 일련의 의사표시를 하는데요. 이것은 혐오의 단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우리 단계는 혐오 표현과 차별 2단계에 와 있고요. 이게 더 심화된다면 증오 범죄 또는 집단 살해까지 극단적인 사례까지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혐오 사회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원인에 대해 좀 분석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주의와 생존 키워드입니다. 성과를 내야만 하는 자본주의의 시스템, 그리고 남들보다 잘해야만 하는 강박관념을 주입시키는 한국 교육과정이 이렇게 혐오 사회로 이끌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공간의 확대입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입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인종, 성별, 학력, 나이 등에 대한 편견이 고착화되는 것이 바로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혐오 표현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가장 먼저 사회적 분열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고 분열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도 저해하고요. 특정 집단을 향한 폭력과 범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히면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또한 초래될 수 있겠죠. 자, 차별금지법 제정과 반대에 대한 사례, 그리고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한 사례, 이 사례는 혐오 표현에서 시작해서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공존과 평화를 위한 해결 방안은 과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문화 다양성의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언어, 종교, 전통과 관습, 예술과 표현, 사회적 구조, 그리고 생활 방식 등 우리는 나와 다르더라도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포용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 개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문화 다양성에 대한 그런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외국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요, 21년도에 인권법을 전면 개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2018년에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걸 현재 모든 기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요, 문화 다양성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참여도가 향상이 되고요. 사회적 포용력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업의 책임성 또한 강화됐고요.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켰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많은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국형 문화 다양성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기업, 교육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유기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이 완전 포인트인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경우에는요, 혐오와 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과 재정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선진국의 사례를 꾸준히 벤치마킹 해야 되고요. 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행사를 개최하는 게 또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기업계의 경우입니다. 임직원 직원 인권 교육을 계속 실시하여야 하고요. 정기적인 인권 실사 조사를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 구제 기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윤리 행위 신고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기 교육계예요. 왜냐하면 미래 세대를 이끌 청소년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에게 평등과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수업 시수에 반영이 돼야 하고 사이버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화 교육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혐오 표현을 좀 대항하는 노력을 시켜야 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 위원회가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도 또 활성화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여러분 13년 만에 시즌2가 나온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아바타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봤는데 그 중에서도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라고 말하는 장면을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들은 인사하고 사과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눈을 바라보면서 I see you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있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말처럼 혐오 사회를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해결 방안은 바로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게 아닐까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